귀곡지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에는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서늘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도덕책에도 나오지 않고 그 누구도 대놓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금기어 같은 진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해버리면 인간은 너무도 냉혹하고 계산적이며 정의 없는 존재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정점에선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진실을 은밀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오직 본능에 따라 먼저 저지르고 그 후에 이성을 동원해 자신의 행동을 그럴싸하게 포장할 뿐이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당신을 선택한다고 믿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받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의리와 정 때문에 당신 곁에 머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적 이익을 포함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머무는 것입니다. 누군가 변심했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단지 그들이 처한 환경이 변했을 뿐이며 인간의 마음이란 원래 환경의 변화를 쫓아 끊임없이 흘러가는 갈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 적나라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험난한 세상을 항해하기 위한 완벽한 생존 지도를 손에 쥐는 일입니다. 지도를 가진 자는 결코 길을 잃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영국시대의 기인이자 천하의 판도를 뒤바꾼 수많은 영웅들의 스승이었던 귀곡자. 그는 평생토록 동화 속에 나오는 이상적인 인간이 아닌 탐욕, 분노, 어리석음, 질투, 공포, 오만,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지독한 갈망으로 똘똘 뭉친 진짜 인간을 현미경처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 인간 본성에 관한 암묵적인 법칙들을 낱낱이 파헤쳐 놓았습니다. 남을 함부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불문율의 법칙들은 그 누구도 칠판에 적어주거나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와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 직장 내의 팽팽한 협상,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는 그 모든 참담한 순간에 아주 소리 없이 그러나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 유머를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 냉혹한 지도를 아직 손에 쥐지 못해 인간의 진짜 본성을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위로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은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벽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송두리째 뒤바뀔 것입니다.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내 안에 추악한 본성마저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곡자가 다른 모든 모략에 앞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철칙입니다. 자, 그럼 인간의 뼈대를 이루는 첫 번째 법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이익, 리,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은밀하고도 단단한 뼈대입니다. 귀곡자는 그의 저서 모편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부리려면 먼저 그의 뜻을 알아야 한다. 뜻을 알았다면 이익 리우로 그를 이끌어라. 이익이 맞으면 합치고 이익이 흩어지면 헤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흔들림 없는 도리다. 이 구절을 들으면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몹시 불편해질 것입니다. 너무 차갑고 계산적이며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워온 따뜻한 가치관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 이익을 따지지 않는 순수한 우정, 보답을 바라지 않는 희생이 아름답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귀곡자가 이 서늘한 진실을 폭로한 것은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가 오랜 세월 굽어 살펴본 결과 이 잔혹한 법칙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도리어 그 환상 때문에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끔찍한 상처를 받고 피 흘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귀곡자가 말한 이익, 대가피가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돈이나 권력, 지위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귀곡자의 사상에서 이익이란 인간의 텅 빈 내면을 채워주는 모든 형태의 갈망을 아우르는 거대한 개념입니다.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우월감,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따뜻한 안정감,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는 깊은 위안, 이 모든 것이 인간이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강력한 이익입니다. 우정에도 철저한 이익이 존재합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동행, 삭막한 세상 속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라는 든든함이 바로 그 이익입니다. 낭만적인 사랑, 심지어 핏줄로 얽힌 가족에게도 이익은 존재합니다. 길거리에 이름 모를 타인을 돕는 선행조차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강력한 도덕적 만족감, 즉 내면의 이익을 돌려줍니다. 이러한 이익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거짓이고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 내면의 진짜 갈증을 채워주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갈증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 때 관계는 식어버리고 변질됩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악마로 돌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리이기 때문입니다. 귀곡자의 가르침 중 가장 소름 돋는 통찰은 단순히 이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굶주려 있는 이익의 종류는 완벽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명예에 굶주린 자에게는 명예를 주어야 움직이고, 재물에 굶주린 자에게는 재물을 주어야 목숨을 바치며, 안정에 굶주린 자에게는 안정을 주어야 마음을 연다. 엉뚱한 미끼를 던지면 아무리 산더미 같은 황금을 쏟아부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신은 지금 상대방에게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주고 싶은 것을 억지로 떠먹이고 있습니까? 대중 앞에서 박수갈채와 인정을 받기를 미친 듯이 갈망하는 직원에게 사장이 조용히 보너스 봉투만 쥐어준다고 가정해봅시다. 직원은 돈을 받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허기를 채우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떠나고 사장은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왜 배신하느냐며 억울해하겠죠.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끊임없이 비싼 선물을 사주고 완벽한 물질적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그저 마주 앉아 다정하게 눈을 맞추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었다면 결국 관계는 산산조각이 나지만 두 사람 모두 이유를 모릅니다. 성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이익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진짜로 굶주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귀곡자는 결코 대놓고 물어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절대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교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세 가지를 예리하게 관찰하라고 지시합니다. 첫째, 어떤 주제를 꺼냈을 때 그들의 눈빛이 짐승처럼 반짝이는가. 그들이 입으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동공이 흔들리고 호흡이 변하는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둘째, 그들이 무엇을 잃었을 때 이성을 잃고 분노하거나 처절하게 괴로워하는가. 겉으로는 나는 돈도 명예도 남들의 인정도 필요 없어라고 점잔을 빼는 사람도 막상 그것을 빼앗겼을 때 튀어나오는 본능적인 발작은 그 어떤 말보다 진실합니다. 셋째, 그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시간과 피땀을 갈아 넣는 곳은 어디인가? 강요받지 않은 자발적인 행동 속에 그들이 숭배하는 진짜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서를 조합하면 굳이 그들의 입을 열지 않아도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진짜 굶주림을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잔혹한 이익의 법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계산기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처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변심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이 진심으로 아끼고 지키고 싶은 관계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이익을 주어 그들을 영원히 내 편으로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관계의 붕괴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가 진짜 원하는 이익을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두 번째 법칙, 인간의 가장 지독한 본능, 질투의 법칙입니다. 귀곡자는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에는 환호하지만 타인의 기쁨 앞에서는 속이 뒤틀리는 불쾌함을 느낀다. 이것은 악한 심성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본능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자만이 남을 함부로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제자리에 완벽하게 부릴 수 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날아갈 듯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입으로는 축하한다면서 눈동자는 미세하게 식어가는 상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묘하게 주변 공기가 싸늘해지고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대놓고 헐뜯지 않지만 당신이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냈을 때 누군가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아주 사소한 흠집을 기어코 찾아내려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에서 꿈틀거리는 본능, 바로 질투라는 괴물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곡지략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저자 민투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도덕 교과서에도 없고 그 누구도 대놓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서늘한 진실들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버리면 너무도 냉혹하고 계산적이며 정의 없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정점에 선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진실을 은밀하게 공유하고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오직 본능에 따라 먼저 저지르고 그 후에 이성을 동원해 자신의 행동을 그럴싸하게 포장할 뿐이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당신을 선택한다고 믿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받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의리와 정 때문에 당신 곁에 머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적 이익을 포함한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머무는 것입니다. 누군가 변심했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원망하십니까? 틀렸습니다. 단지 그들이 처한 환경이 변했을 뿐이며 인간의 마음이란 원래 환경의 변화를 쫓아 끊임없이 흘러가는 갈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 적나라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험난한 세상을 항해하기 위한 완벽한 생존 지도를 손에 쥐는 일입니다. 지도를 가진 자는 결코 길을 잃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전국시대의 기인이자 천하의 판도를 뒤바꾼 수많은 영웅들의 스승이었던 귀곡자. 그는 평생토록 동화 속에 나오는 이상적인 인간이 아닌 탐욕, 분노, 어리석음, 질투, 공포, 오만,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지독한 갈망으로 똘똘 뭉친 진짜 인간을 현미경처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 인간 본성에 관한 불문율의 법칙들을 낱낱이 파헤쳐 놓았습니다. 남을 함부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완벽하게 꿰뚫어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법칙들은 칠판에 적혀있지도 공개적으로 선언되지도 않지만 당신의 모든 대화, 모든 관계, 모든 협상, 그리고 당신이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참담한 순간들에 아주 소리 없이 완벽하게 작동해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 냉혹한 지도를 아직 손에 쥐지 못해 인간의 진짜 본성을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위로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은 약속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벽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송두리째 뒤바뀔 것입니다.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내 안에 본성마저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용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귀국자가 통달한 인간의 뼈대를 이루는 첫 번째 법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이익.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은밀하고도 단단한 뼈대입니다. 귀국자는 그의 저서 모편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부리려면 먼저 그의 뜻을 알아야 한다. 뜻을 알았다면 이익으로 그를 이끌어라. 이익이 맞으면 합치고 이익이 흩어지면 헤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흔들림 없는 도리다. 이 구절을 들으면 많은 분의 마음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너무 차갑고 계산적이며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워온 조건 없는 사랑이나 무소유의 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국자가 이 서늘한 진실을 폭로한 것은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잔혹한 법칙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도리어 그 환상 때문에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상처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귀국자가 말한 이익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돈이나 권력, 지위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귀국자의 사상에서 이익이란 인간의 텅 빈 내면을 채워주는 모든 형태의 갈망을 아우르는 거대한 개념입니다.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우월감,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따뜻한 안정감,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는 깊은 위안, 이 모든 것이 인간이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강력한 이익입니다. 우정에도 낭만적인 사랑에도 심지어 길거리의 타인을 돕는 선행조차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도덕적 만족감이라는 이익을 돌려줍니다. 이러한 이익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면의 진짜 갈증을 채워주기에 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갈증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 때 관계는 식어버립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사람마다 굶주려 있는 이익의 종류가 완벽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박수갈채와 인정을 받기를 맹렬히 갈망하는 직원에게 사장이 조용히 돈 봉투만 쥐어준다면 그 직원은 결국 짐을 쌉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한 사람은 끊임없이 비싼 선물을 주지만 상대방이 진정 원했던 것이 그저 내 이야기를 다정하게 들어주는 시간이었다면 관계는 파국을 맞습니다. 엉뚱한 이익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진짜 굶주려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까요? 대놓고 묻지 마십시오.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얄팍한 자존심으로 숨기는 교활한 존재입니다. 귀국자는 세 가지를 예리하게 관찰하라고 지시합니다. 첫째, 어떤 주제를 꺼냈을 때 그들의 눈빛이 짐승처럼 반짝이는가. 둘째, 무엇을 잃었을 때 이성을 잃고 처절하게 분노하는가. 셋째,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시간과 피땀을 갈아넣는 곳은 어디인가.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진짜 굶주림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붕괴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진짜 원하는 이익을 철저히 오독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두 번째 법칙, 인간의 가장 지독한 생존 본능, 질투의 법칙입니다. 귀국자는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에는 환호하지만 타인의 기쁨 앞에서는 속이 뒤틀리는 불쾌함을 느낀다. 이것은 악한 심성이 아니라 인류가 태초부터 뼛속에 새겨온 생물학적 생존 본능입니다.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식량도 영토도 권력의 자리도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타인이 나보다 더 많이 갖는다는 것은 곧 내 생존 확률이 줄어든다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수만 년이 지나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우리 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원시적인 반사신경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자는 제자들에게 음봉, 인봉, 즉 칼날의 예리함을 숨기라는 처세의 그 길을 가르쳤습니다.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면 꺾이고 부를 함부로 자랑하면 표적이 됩니다. 성공하되 공을 내세우지 말고 승리하되 이겼음을 자랑하지 말라. 이 가르침의 억울함을 느끼십니까? 귀국자는 바보 행세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압도적인 성취가 주변에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질투의 자기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역풍에 맞지 않게 영리하게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더욱 뼈아픈 진실은 질투는 결코 낯선 타인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나와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고민을 나누며 나와 출발선이 완벽하게 똑같았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피어납니다. 일면식도 없는 재벌의 성공에는 박수를 치지만 어제까지 찌질했던 내 동기의 승진 앞에서는 본능적인 위화감과 비교가 시작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 직장 생활을 할 때 아주 친했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등했던 우리가 어느 날 제 승진으로 균형이 깨지자 기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을 가장 먼저 반박하고 제 성과를 우연한 행운으로 치부하려는 그의 모습에 처음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귀국자를 읽고 난 후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짜 친구가 아니라 그저 수천 년 전 귀국자가 간파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에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으니까요. 질투를 이해한다는 것은 남을 미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 놀라지 않고 나 스스로 질투를 유발하는 화약을 불필요하게 터뜨리지 않기 위한 거대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 법칙, 환경이 변하면 마음도 변한다. 변화의 법칙입니다. 귀국자는 수변, 죄변에서 썼습니다. 세상에 고정불변한 사람은 없다.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이익이 바뀌면 태도가 바뀐다. 변심을 탓하지 마라.
그것은 조물주의 당연한 이치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맹렬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귀국자는 사람을 한순간의 단면으로 보지 않고 수많은 변수와 역경 속을 관통하는 입체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들이 태생적인 배신자여서가 아닙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환경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제 알았던 그 사람의 환경이 오늘 완전히 뒤집혔다면 어제의 그 사람을 오늘 기대하는 당신의 그 맹목적인 고집이 문제인 것입니다. 귀국자는 사람의 진짜 밑바닥을 보려면 평온할 때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역경의 순간을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인간은 얼마든지 너그럽고 충성스럽고 우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이 위협받고 권력이 흔들리며 거대한 공포가 이성을 짓누를 때 인간은 비로소 깊숙이 숨겨두었던 짐승 같은 진짜 본능을 끄집어냅니다. 그 극한의 순간에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영혼입니다. 이 법칙은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완벽하게 같은 사람입니까? 지키고자 했던 가치, 죽어도 하지 않겠다던 다짐들이 지금도 그대로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변화를 관찰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요동치는 변화의 방향마저 냉혹하게 주시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고정되어 있다는 경직된 환상을 버리십시오. 여러 환경 속에서 그들의 입체적인 변화를 충분히 관찰한 뒤에야 비로소 당신의 소중한 믿음을 내어주십시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탓하지 않듯 인간의 마음이 환경을 따라 흐르는 것을 원망하지 않을 때 당신의 눈은 진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 주도권을 쥐는 열고 닫음의 예술 비겸 페이사의 법칙입니다. 귀국자는 그의 학문의 문을 비겸으로 엽니다. 열비, 페, 닫을 겸, 닫을. 이것은 단순한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세상 모든 쟁탈전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닫는 것은 내면의 신셈을 지키고 힘을 비축하며 관찰하기 위함이요. 열어젖히는 것은 상대를 탐색하고 설득하며 일격에 베어내기 위함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수하고 솔직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는 허상에 빠져 입술에 자물쇠를 채우지 못합니다. 갓 사귄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과거와 치부, 거대한 야망을 술술 털어놓았다가 훗날 그 말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히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닫을 줄 모르고 열기만 하는 자는 진실한 것이 아니라 전장 한가운데서 무장해제를 한 채 서 있는 가장 어리석고 틈이 많은 사냥감일 뿐입니다. 열대 피이는 철저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작은 정보를 미끼로 던져 상대의 동공이 커지는지 혹은 회피하는지 그들의 진짜 욕망과 공포를 낚아채기 위함입니다. 닫을 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압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거운 침묵을 유지할 때 상대방은 묘한 불안감을 느끼며 그 정적을 채우기 위해 묻지도 않은 자신의 진짜 속내를 주절주절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가만히 앉아 상대의 패를 전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재능을 숨기지 못하고 100% 쏟아내는 자는 밑바닥이 투명하게 보이는 얕은 우물과 같아 누군가에게 쉽게 조종당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자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심연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자가 승리하며 연인 관계에서도 다 보여주지 않는 신비로움이 존엄을 지킵니다. 언제 봄꽃처럼 만개하고 언제 한겨울의 빙판처럼 얼어붙어 입을 다들지 않은 것. 이것이 스스로의 운명을 지배하는 군주의 병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법칙. 마음을 여는 절대적인 마스터키. 내건, 나이비의 법칙입니다. 귀국자는 내건, 편에서 선언했습니다. 세상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존재가 무겁게 여겨지기를 갈망한다. 그 지독한 허기를 채워주는 자에게 천하의 마음이 쏠린다. 이것을 알량한 아부나 아첨으로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상대의 굳게 닫힌 마음속으로 노이 빗장을 열고 들어가는 가장 위대하고도 우아한 심리 조종술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완벽한 기획안을 들이밀어도 상사나 파트너가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대로 엉성하기 짝이 없는 의견이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는요? 인간은 자신의 가치가 먼저 인정받지 않으면 이성의 스위치 자체를 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거물급 파트너와의 협상에서 저의 똑똑함과 완벽한 데이터만을 20페이지에 걸쳐 숨 쉴 틈 없이 과시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처참한 거절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을 저 혼자만의 1인극 무대로 만들어버렸고 파트너를 무대 아래의 들러리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뼈저리게 반성한 후 다음 협상에서는 완전히 판을 바꿨습니다. 첫 30분 동안 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과거에 겪었던 위기와 그것을 극복해낸 그들의 탁월한 통찰력에 대해 진심으로 질문하고 경외감을 표했습니다. 그 위기에서 그런 결단을 내리시다니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순간 파트너의 눈빛이 스파크처럼 타올랐고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제안서를 꺼내기도 전에 이미 협상은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이 저의 논리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의 허기, 즉 인정받고자 하는 맹렬한 욕망을 제가 완벽하게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대화 중 그건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본능적인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 당신의 어떤 진리도 거부할 것입니다. 대신 당신의 그 관점은 정말 탁월하군요. 거기에 제 작은 의견을 하나 덧붙인다면 어떨까요? 라고 시작하십시오.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는 자의 말은 듣지 않지만 자신을 신성하게 대우해주는 자를 위해서는 기꺼이 이성의 빗장을 풀어버립니다. 세상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해주는지에만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법칙, 이익, 질투, 변화, 열고 닫음, 그리고 인정의 법칙은 당신을 피도 눈물도 없는 음모가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인간의 치명적인 한계와 본능을 뼛속 깊이 이해하여 더 넓고 자비로운 가슴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변심한 자를 보며 원망의 피눈물을 흘리는 대신 변화의 법칙을 되새기며 미소 지으십시오. 질투하는 자를 향해 분노하는 대신 생존의 본능을 이해하며 부드럽게 감싸 안으십시오. 누군가와 굳건한 결속을 맺고 싶다면 이익과 존중, 그리고 신비로움의 거리를 영리하게 직조해 내십시오. 지도를 진 자는 숲을 통제하려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독사가 웅크린 덤불을 유유히 피해가고 길 잃은 자들에게 따뜻한 나침반이 되어줄 뿐입니다. 수천 년 전 귀국자가 남긴 이 묵직하고 서늘한 지도가 여러분이 타인을 새롭게 꿰뚫어보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위대한 각성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략의 진짜 정점은 남을 짓밟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마음을 완벽히 읽어내어 함께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국자, 인간의 진짜 본성을 꿰뚫는 5가지 불문율의 법칙, 저 민투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뼈아픈 진실들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무기가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귀곡지략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깊고 서늘한 통찰을 준비하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